정년이를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네가 뭔 낯짝을 여기까지 오냐? 정연이 데려가려고 왔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라마 정년이가 벌써 9회가 끝나서 이제 3회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3회밖에 안 남았다니 벌써부터 너무 아쉽네요. 오늘은 정년이 9화 리뷰 및 10화 예고 분석을 함께 해볼 건데요. 오늘 키워드를 한마디로 해보자면 갈등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인물들이 각각의 이유로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봐야 했는데요. 이 갈등들이 단 3회만을 앞둔 시점에서 어떻게 풀려갈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우선 오늘 나온 갈등을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우선 정년이는 바보와 공주 오디션 무대에서 혼신을 다해 열연했지만 소리를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녀에게 소리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자신의 꿈이자 존재의 이유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의사로부터 다시는 예전처럼 소리를 낼 수 없다라는 진단을 들었을 때 그녀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후 정년이는 어떤 희망이라도 붙잡기 위해 좋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보고 아편까지 시도하지만 이마저도 강소복 단장에게 저지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장과 함께 유명한 해외 전문의를 찾아가지만 그마저도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사형 선고 같은 진단을 듣게 되죠. 이 과정을 지켜보며 시청자들은 정년이와 함께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꼈을 거예요.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지만 그녀가 짐 속에서 소중하게 대본을 꺼내드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정년이가 국국을 절대 포기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영서는 정년이와는 또 다른 갈등을 겪고 있어요. 영서는 온달역 오디션에서 합격했지만 이 합격이 어머니 한기주의 매수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녀는 정정당당하게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싶었기에 그 진실을 알고 난 후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녀에게 있어 합격이 기쁨이 아닌 수치심과 혼란을 안겨준 셈이죠. 게다가 실력 면에서 정년이와 자신을 비교하며 더욱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강소복 단장은 영서를 인정하며 그녀가 정말 열정적으로 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위로하죠. 강소복 단장은 영서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엄마한테 제일 어이없는 게 뭔지 아니? 남이 딸 견제하려다가 자기 딸이 얼마나 잠재력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야. 영서가 이 말의 뜻을 알아듣고 기뻐하는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이를 계기로 영서는 단장의 인정과 지지를 받으며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고 이후 강소복 단장과 함께 정년이의 고향으로 함께 가면서 정년이와 진정한 동료로서 성장하는 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서의 이런 성장 과정은 경쟁을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응원하게 되며 이들의 우정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주었죠. 한편 메란 국극단의 중요한 인물인 문옥경 역시 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녀의 과거 아편 중독 사실이 대중에게 드러나면서 국극단 전체가 흔들리게 되었죠. 문옥경은 과거의 상처와 비밀을 떠안은 채 살아왔고 그녀에게 있어 국극단은 유일한 안식처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스캔들이 터진 이후 그녀는 점차 마음이 메란에서 멀어지고 영서에게 나와 함께 메란을 떠나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문옥경의 이 결정은 메란을 지키려는 다른 인물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국극단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죠. 메란을 떠날 결심을 굳힌 문옥경의 행동은 앞으로의 전개에서 큰 변화를 이끌어내며 시청자들에게도 국극단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허영서는 어떤 대답을 하게 될까요? 주란이 또한 여러 고민을 안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허영서와 짝을 이뤄 오디션에 나갔기 때문에 정년이가 무리해서 방법을 찾다가 결국 목소리를 잃고 말았다는 자책감 때문에 정년이가 퇴원하고 돌아온 후에도 방을 깨끗하게 치워주고 꽃을 가져다 줄 뿐 직접 대화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엄마까지 찾아와서는 언니의 병원비와 약값을 대주겠다는 남자가 있으니 선을 보라며 메란을 그만둘 것을 권유하죠. 메란 안에서도 밖에서도 맘 편하지 못하는 주란이의 모습이 너무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장면을 보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자식이 물건도 아니고 자신의 소유물도 아닌데 돈 때문에 자식을 팔려는 부모의 모습이 정말 슬펐답니다. 주란이가 메란에 계속 남을 수 있게끔 이야기가 잘 전개되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강소복 단장도 아주 복잡한 심경에 놓여 있습니다. 초록이의 고백으로 정년이가 목소리를 잃은 것이 서해랑의 음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에 강소복 단장은 서해랑을 불러 합동 공연이 끝나면 극단을 나가라고 말합니다. 서해랑은 분노합니다.
메란을 이렇게까지 키워온 것은 자신의 공이 컸다면서 자기가 나갈 때 문옥경도 데리고 나갈 거라고 소리치죠. 강소복 단장은 아직도 그렇게 문옥경을 모르냐며 서해랑을 더 분노하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서해랑이 앞으로 어떤 일을 더 벌릴까봐 조마조마하게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극단과의 갈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합동공연의 주연과 주연하역이 모두 메란의 배우들로 결정이 되면서 다른 극단들이 소외감과 차별감을 느낀 탓인데요. 이 고비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10화 예고편을 통해 내용을 유추해 볼게요. 예고편을 보면 정연이의 고향으로 강소복 단장과 허영서가 함께 찾아갑니다. 원작에서는 부용이란 캐릭터가 강소복 단장과 함께 정연이 집을 찾아가는데 드라마에서는 부용이란 캐릭터가 아예 사라졌기에 그 자리를 허영서가 채웠네요. 강소복 단장은 정연이의 엄마 최공선으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고 맙니다. 딸이 자신과 같이 떡목이 되어 돌아왔는데 엄마로서 그 속이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정연이 앞에서는 아무 내색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소리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와 자신의 딸이 소리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두 번이나 죽을 듯한 아픔을 겪고 있는 최공선이었습니다. 강소복은 최공선에게 정연이가 다시 소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영서도 정연이를 찾아가 다시 메란으로 돌아오길 권유합니다. 정연이를 메란으로 데리고 들어왔던 문옥경은 정연이를 포기했지만 영서는 그렇지 않았네요. 단순 실력을 겨루는 경쟁자를 넘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연이는 끝내 자신의 목소리가 회복되지 않는 것을 느끼며 끝내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다행히 마을 사람에게 발견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토록 힘들어하는 정연이를 보며 최공선을 마침내 정연이에게 떡목이 되어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창법을 알려주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 창법은 조선 말기 떡목으로도 명창 반열에 올랐던 정정렬이란 사람에게서 배운 창법으로 최공선은 자신이 목소리가 부러졌을 때 이 창법으로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었음에도 천체 최공선이 원래 부르던 창법이 아니면 소용없다는 생각으로 더 이상 노래를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정연이는 정연이 자신이 아닌 국극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대에 설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최공선을 이 창법을 정연이에게 전수하기에 이르고 정연이는 열심히 배워 다시 메란으로 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윽고 소리를 다시 할 수 있게 된 정연이가 메란국극단에 다시 도전장을 내미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함께 정연이 이야기를 나누며 느꼈던 이 감동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